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선택. 이거 정말 큰 고민이죠. 특히 대학 진학은 하고 싶은데 중학교 성적이 딱 중간 정도인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오늘 저희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말 살온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미래상업과학 고등학교 사례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더 나은 대학 진학. 이걸 영어로 하이유, 줄여서 하이유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유. 네, 특히 중학교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닌 학생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학생들한테 일반고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전형이 구체적으로 뭐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산업과학고처럼 이걸 잘 활용하는 학교를 가는 게 왜 유리한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데 서울시 교육청 슬로건이던데요. 하이잡하이유. 네, 맞아요. 하이접, 하이유. 이게 딱 말씀하신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질 좋은 취업이랑 대학 진학 둘 다 잡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특성화고에서도 대학 간다고 하면 뭐랄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된 거죠. 예전이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네, 이런 변화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산업 구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예전처럼 단순 기술만 가진 사람보다는 좀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더 필요해졌고요. 그렇겠네요. 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일단 취업부터 하고 나중에 대학 가자 이랬다면 요즘은 아니다. 대학 가서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자. 이런 경향이 훨씬 뚜렷해졌거든요. 하긴 선취업 후진하기 말처럼 쉽진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예전에 막 취업률 숫자만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안타까운 사고들도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학생들 개개인의 선택을 좀 더 존중해주고 취업이든 진학이든 다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엄청 높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성화고 졸업하고 대학 가는 길을 알아보는 게 이제는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 된 거죠.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 전형. 이게 진짜 핵심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정원 외 특별 전형 중 하나예요. 정원 외. 네, 쉽게 말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반 전형 정원과는 아예 별도로 특성화고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들만 따로 뽑는 거예요. 따로요? 네, 예를 들어서 A대학 B학과에서 일반 학생을 90명 뽑는다.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이 추가로 모집 정원의 최대 3%, 그러니까 3명 정도를 특성화고 졸업생 중에서 더 뽑는 거죠. 그래서 총 93명이 합격하는 시기예요. 와, 가장 중요한 건 경쟁 상대가 일반고 학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뭐랄까 솔깃한데요. 경쟁 풀 자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 막 성적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진짜 좋은 소식 같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그냥 대학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좀 보장이 되어 있어요. 법으로요? 네. 기회균형 선발이나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이 특별 전형이 그 안에 포함돼서 운영되거든요. 고등교육법을 보면 모든 대학이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이런 사회통합 전형으로 의무적으로 뽑아야 해요. 의무군요. 네. 그러니까 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 자체가 갑자기 확 줄거나 없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정적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그냥 대학 잘 가려고 막 농어촌으로 이사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있죠. 그거보다 차라리 자기한테 맞는 특성화고 잘 골라서 이 특별 전형 노리는 게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특별 전형도 수시랑 정시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둘 다 있어요. 수시는 보니까 9월 초에 원서 쓰고 6번까지 지원 가능하고 수시 붙으면 정시 못 쓰는 거. 이건 일반 전형이랑 똑같네요. 네, 기본적인 틀은 같아요. 주로 내신, 출결, 자격증 이런 걸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또 성적 말고 동아리, 봉사활동, 면접까지 다 보는 학생부 중합 전형이 있다고요? 네,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인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 학종으로 뽑는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 특별전형 수시 모집 인원이 한 3,200명 정도 되고요. 꽤 많네요. 그중에서 서울 소재 대학, 소위 인서울 대학만 보면 한 600명 가까이 돼요. 596명 정도. 오, 인서울도 6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뭔가요? 이 특성화고 특별전형 수시는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아, 진짜요? 수능 최저가 없다고요? 와,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부담 없이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활동 잘 챙기면 수시로 대학 갈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거 완전 다른데요, 일반고랑? 그럼 수시에서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학종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내신만 잘 따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학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교 생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미래산업과학고 같은 경우 수시로 21명이나 인서울대학에 보냈는데 이 과정 보면 단순히 성적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 학교가 발명 특허 특성화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관련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 아니면 실제로 특허를 내보는 경험 같은 걸 엄청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오, 그리고 그걸 학생부 기록이나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죠. 이런 노하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학교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 나온 사례 보면 온곡 중에서 한 45%, 그러니까 반에서 한 13등 정도? 그리고 녹천 중에서 60%, 반 18등 정도 했던 학생들도 인서울대학에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이게 그냥 중학교 성적만 보면 상상하기 힘든 결과죠. 이 친구들이 만약 일반고에 갔다면 솔직히 수시로 인서울대학 가기는 훨씬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반포 중 22등이었는데 코딩이나 로봇 좋아했던 학생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런 것처럼 자기 관심 분야랑 특성화고 교육 과정이 딱 맞으면 수시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시는 내신 관리는 기본이고 거기에 학교 특색 맞는 비교과 활동을 잘 쌓는 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유독 이 특성화고 특변전형 정시를 블루오션이라고 표현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네, 이게 좀 복잡한 사연이 좀 얽혀 있습니다. 사연이요? 네. 예전에 정부 차원에서 그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특성화고 취업률을 엄청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랬었죠. 취업률 몇 % 달성 막 이런 거요. 아,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진행된 면이 있었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현장 실습을 막 내보낸 거죠. 아,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뭐 여수 요트 사고라든지 제주 생수 공장 사고, 구해역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었죠.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특성화고 자체나 현장 실습, 뭐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어요. 하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크셨을 거고 또 원래 대학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크신데 더 특성화고를 기피하게 되셨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로 많은 특성화고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원을 못 채우는 거죠. 이른바 대량 미달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아, 미달 사태까지? 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딱 그 시기에 대입 정책은 또 정시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기억나시죠? 정시 확대. 네, 그랬죠. 그러면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의 정시 선발 인원도 같이 늘어난 거예요. 오, 타이밍이 참? 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정시로 대학 갈 수 있는 문, 즉 뽑는 인원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능 준비 상태나 학업 수준은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상황이 된 거죠. 아하. 뽑는 사람은 많은데 지원자들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 즉 정시 경쟁의 강도가 확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블루오션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야, 바로 그 포인트를 미래산업과고가 제대로 잡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이 학교가 이런 정시 기회를 남들보다 빨리 알아채고 막 정독실 운영 빡세게 하고 학생들 수준 맞춰서 방과 후 수능 프로그램 막 돌리고 엄청 시스템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 빠르게 움직인 거죠. 그 결과가 진짜 놀라운 정시 합격 실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애매했던 학생들한테 정시로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아주 효과적으로 뚫어준 셈이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네,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반고 학생이 요즘 인기 많은 세종대학교 AI 로봇학과에 정시로 가려면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2과목 해서 평균 한 3등급 초반, 뭐 예를 들어 수능 성적이 33322 이 정도는 나와야 좀 안정권이라고 봐요. 3등급 초반,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미래산업과학고에서는요, 재현중학교 출신인데 중학교 때 성적이 40%대였던 학생이 있었어요. 40%대요? 네. 이 학생이 이 특별전형 정시로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4등급, 그리고 직업탐구 1등급 이렇게 받아서 세종대 AI 로봇학과에 최종 합격했어요. 44441로요? 와, 직업탐구 1등급이 컸나 보네요. 네, 직업탐구 이게 또 중요해요. 이건 일반고 애들은 안 보고 특성화고 학생들만 보는 수능 과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수능 성적이 54322 이렇게 받은 학생이 세종대 다른 공대 계열에 추가 합격하기도 했고요. 5등급도 있네요? 네, 또 446, 542 받은 학생이 항공대학교 스마트 드론공학과에 최초 합격한 사례도 있어요. 6등급도 있는데 최초 합격이요? 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일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적으로 인서울대학 가는 거 가능했을까요? 어우, 솔직히 불가능하죠. 거의. 그렇죠.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미래산업과학고에서는 정시로만 28명, 수시 21명, 합쳐서 졸업생 170명 중에 거의 50명, 49명이 인서울 4년제를 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이 정도면 웬만한 강북 지역 일반고보다 훨씬 좋은 실적 아닌가요? 네, 자료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일반고에서 정시로 인서울 하려면 보통 수능 3등급 안에는 들어야 하는데 특성화고 특별전형 정시로면 4등급, 심지어 5등급대 성적으로도 해볼만 하다. 이 얘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까 원묵중 반 11등이었는데 명문대 입시 부담스러워하고 3D 프린터 좋아했던 학생 상담 사례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학생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성적이 딱 중간 정도인 학생들에게 특성화고 특별전형,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정시가 정말 괜찮은 대학 진학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거네요. 네, 경쟁하는 풀이 다르고 합격선도 상대적으로 낮으니까요. 와, 내 성적으로는 인서울은 무리겠지 하고 미리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특히 미래산업과학고 같은 학교는 이런 정시 기회를 다른 학교들보다 먼저 알고 교육 시스템을 빨리 바꿨다는 점. 네. 그리고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자기들만의 입시 데이터랑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로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딱 맞는 대입 전략을 짜주고 지도한다는 점. 이걸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맞춤형 전략이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 학교는 특성화고 특별전형 입시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 이런 유리한 환경은 지금 중학생들이 대학 갈 때까지 앞으로 한 몇 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 당분간은 계속 이 기조가 유지될 거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진학사 같은 입시기관 통계 보면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가서 확 오르는 학생 진짜 10%도 안 된대요. 아, 정말요? 10%? 네, 나머지 90%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고 한 반에서 소위 인서울 대학 가는 학생 평균 내보면 2, 3명 정도래요. 현실이 그렇군요. 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이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막 비싼 사교육 엄청 받지 않아도 대학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일반고 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 여러분 어떠셨나요? 중학교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대학 가는 길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는 걸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를 잘 이해하고 또 미래산업과학고처럼 이 길을 잘하는 학교를 만난다면 중학교 성적 때문에 괜히 주눅 들었던 학생들에게도 인서울 4년제 대학이라는 목표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등학교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오, 어떤 점이죠? 그냥 단순히 어느 대학 합격했다. 이 결과 자체 말고요. 만약 여러분이 특성화고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전문 기술을 배우고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를 깊게 쌓았다면요. 네. 그게 나중에 대학 가서 전공 공부랑 만났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좋은 효과,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냥 입시 결과, 수능 점수 이런 숫자로는 안 보이는 여러분만의 진짜 특별한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그러네요. 단순히 대학 간판을 넘어서는. 네. 이 질문은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 또 더 나아가서 미래의 직업이나 진로를 고민할 때 한번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그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